네, 동시효과 구간입니다. 이제 4분여 남겨두고 있는데요. 여전히 시장 어둡습니다. 양시장의 온도차는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그래도 버틸만한데 코스닥 지수는 2% 육박하는 하락세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보시죠. 현재 예상 지수는 0.39% 하락입니다. 10포인트 정도 밀려 내려가면서 2,505.15포인트 기록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장중 한때는 2,492포인트까지 밀려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후반에 약간 만회를 해주면서 그래도 종가상으로는 2,500선 위에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아래 꼬리가 좀 달린 음봉으로 오늘 장 이렇게 거래 마칠 예정이고요. 다음으로는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이 오늘 전강 후 약의 패턴을 보여줬었죠. 사실은 장 초반에도 강이라기보다는 전일 종가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전약 후약 이렇게 표현이 될 것 같은데 오후 3시 4분경에는 이 810포인트까지 밀려 내려가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도 거의 저점 부근입니다. 전거래일 대비로는 1.87% 하락하면서 813.02포인트 이 정도 수준에서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꾸준히 좀 지켜왔던 5일 이동평균선 오늘 이탈 나타나고요. 5일선에다가 60일선 이탈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20일선은 사수를 하는데 20일선에 걸친 상태, 장중에 터치 살짝 나왔었고요. 걸친 상태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꽤 깊게 빠지는 코스닥 지수의 움직임인데요. 다음은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 보겠습니다. 양쪽 나란히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후반에 좀 좋지 않은 상태로 지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표적으로 유가증권 시장 보시면은요, SK 하이닉스 낙폭이 깊습니다. 거의 4% 정도 하락하면서 12만 6천 원권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뉴스가 나왔다거나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많이 밀린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데 하이닉스의 낙폭이 유달리 좀 깊습니다. 3.89% 하락하면서 톱10 가운데 가장 깊은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도 좀 하이닉스 향이 더 약한 모습이고요. 지금 소부장 쪽으로도 유진테크 그동안에 오른 것도 사실 별로 없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많이 빠집니다. 한 8% 정도의 하락세 보여주면서 주요 이동평균선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반도체주들 조정이 다소 좀 깊게 나오고요. 그리고 2차전지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은 포스코 홀딩스가 3% 정도 하락이고 포스코 퓨처엠이 7% 정도까지 낙폭이 깊어집니다. 한시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빠르게 저점을 낮추는데 지금 7% 정도까지 깊게 밀려 내려갑니다. 코스닥 쪽으로도 에코프로 BM이 4% 그리고 포스코 DX 4% 이렇게 약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살아남은 쪽은 바로 이 마이크로 플라즈마 관련해서 조금씩 양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확대돼가는 분위기 속에서 이 내성이 문제라고 하는데요. 항생제 내성을 제거할 수 있는 관련된 종목군들 현재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 항생제 예방약이라든지 그리고 진단키트 쪽으로 강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앞서서 코로나 때 초반에 보여줬던 것과 같은 맥락의 주가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자원무기화 이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히토류 관련된 종목 또 요소수 관련된 종목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한가 종목만 하더라도 엑세스바이오가 상한가 풀렸는데 25%가량의 급등입니다. 진매트릭스, 수젠텍 이렇게 12월 5일 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는 이렇게 해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장 크게 또 염려하지 않으셨을 텐데 시장이 이렇게 오후에 크게 밀려 내려가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다소 좀 당황스러운 장세였습니다. 아시아 증시와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 증시 낙폭이 깊었고요. 또 미국 야간 선물이 이 정도의 충격을 주고 있지는 않은데 한중일 가운데 우리 증시 낙폭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개파락으로 출발을 하면 그래도 좀 마음을 비우고 보는데요. 오늘은 전일 종가와 비슷하게 출발을 해서 이 정도까지 빠질까 아마 예상한 분들 많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씩 정리해 보시죠. 전체적으로 아시아 증시의 움직임도 좋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일본 니케이 225 지수부터 점검합니다. 최근 들어서 일본 증시 그동안에는 엔화 약세 영향으로 인해서 수출주들이 니케이 225 지수를 이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하와 관련된 논의가 펼쳐지게 되면은 그 격차가 좁혀지고 이에 따라 엔화 강세가 주기적으로 좀 이어질 것이다.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분석에 최근 일본 증시는 확 꺾여 있습니다. 추세상으로 꺾여 있는데요. 오늘 많이 밀렸습니다. 3.37% 비교적 큰 폭의 하락 움직임 보여주면서 32,775.82엔대 거래 마쳤습니다. 33,000엔선 이탈이 나온 상황이고요. 다음 중국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쪽도
중요한 라운드 넘버인 3,000선 이탈이 나왔습니다. 현재 상해종합지수가 상해도 우리랑 비슷하게 오후에 저점을 더 낮추네요. 상해종합지수 1.18% 하락하면서 3,000선 이탈 2,987.61포인트 선 기록하면서 더욱더 저점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심천도 마찬가지로 오늘 1.5%까지 하락하면서 중국 증시도 오후장 흐름이 점차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도 보겠습니다. 홍콩 ELS 상품 좀 연동해서 최근 들어서 만기가 도래할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 많으신데요. 홍콩 항생도 2%가량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 이 차이신 PMI 나왔는데요.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약간 개선되긴 했었는데 중국 증시 전반으로 다소 쉬어가자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중국 증시도 상승의 재료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미국의 야간 선물이 많이 밀리냐? 그건 아니고요. 미국 야간 선물 현재 구간대 약보합권 0.1에서 0.3% 정도의 조정을 받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다음은 환율 동향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 원달러 환율도 큰 폭의 상승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어제 장중에 1290원을 밴드 하단으로 확인을 하고요. 방향이 바뀌더니 오늘 꽤 많이 올랐습니다. 7원 20전의 상승입니다. 1311원 20전에 거래 마치면서 1300원 선 위로 올라서면 물론이고요. 1310원대 레벨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점검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간밤에 미국 증시부터 고점 부담에 차익 실현 움직임이 강하게 나왔는데 오늘 우리 증시도 그런 영향을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키는 기관이 쥐고 있었죠. 기관의 매도세로 좀 밀리게 되는 흐름이었고요. 반도체와 2차전지가 하락하는 반면에 제약바이오가 다시 부상하는 그런 흐름이 연출됐습니다. 일단 지수는 코스피도 코스닥도 분명하게 하락으로 장을 마쳤죠. 자, 그럼 지금부터 화요일장의 마감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하루 만에 다시 하락으로 돌리면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요즘에는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그런 흐름이 반복되고 있는데 2,500선을 이탈했습니다. 0.82%가 내려갔고요. 포인트로 봤을 때 20포인트를 밀었죠. 오늘장 종가는 2,494.28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장중의 움직임 분봉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장 시작부터 내려가면서 2,500선을 이탈했습니다만 2,495포인트를 저점으로 다시 2,500선 위로 올려놓는 흐름이었죠. 그 뒤로는 횡보 양상을 쭉 보여줬고요. 슬슬 낙폭을 줄여주나 싶다가 한시를 넘어서면서부터 다시 낙폭이 좀 커졌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3시 넘어서 2,492포인트로 저점을 만드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2,500선 회복하지 못하고 그대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보겠습니다. 어제와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파는 듯 하다가 동시호가 구간을 지나면서 조금의 변화가 있었죠. 외국인은 이렇게 매수 우위로 돌려놨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더 팔았습니다. 기관에서는 1,7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가 뚜렷하게 확인이 됐고요. 외국인은 288억 원 매수 우위로 돌려놓고 장을 마치게 됐죠. 그리고 개인은 매수세 1,500억 원 가까이 순매수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 등락, 일단 하락 업종이 더 많았으니까요. 등락률 하위 순으로 먼저 체크를 해보시죠. 우선 차익 실현 성격으로 좀 봐야 되겠죠. 가장 크게 약세를 보였던 게 전기 전자입니다. 1.91% 떨어졌는데 반도체 투톱이 크게 밀려났으니까요. 이쪽도 역시 확연히 밀렸고요. 자, 그리고 해운주들의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최근 장의 강세였던 이 운수창고, 이쪽도 전기전자업종 못지않게 밀렸습니다. 1.85% 떨어지는 모습으로 장을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철강 금속업종, 포스코홀딩스가 뚜렷하게 밀렸으니까 업종지수도 내려갈 수밖에 없었죠. 자, 그리고 섬유의복과 제조업 업종 지수가 나란히 1.17% 약세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등락률 상위 순으로 체크를 해보실 텐데 제약바이오가 다시 물들어왔습니다. 의료 정밀업종 먼저 좀 보시면요. 오늘 진단 쪽이 강세를 보이면서 SD바이오센서 업종 대표 종목이죠. 업종 구성 종목 가운데 이쪽만 유독 강세였습니다.
SD바이오센서의 급등세로 의료정밀 업종이 2.5% 뚜렷하게 강세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의약품 업종도 확연히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역시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강세 흐름을 업종지수의 흐름 속에서도 읽어볼 수가 있겠죠. 의약품 업종이 1% 상승하면서 장을 마치게 됐고 음식료품 업종이 0.8% 그리고 비금속 광물과 보험 업종이 나란히 0.4% 안팎의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확실히 하락 종목이 좀 많았죠. 무엇보다도 반도체와 2차 전지, 이 주도주 성격의 대표 종목들에서 차익 실현이 나왔다는 점, 역시나 미국 증시의 차익 실현 움직임에 따른 그런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반도체부터 보시죠. 삼성전자부터 해서 2%가량 뚝 떨어지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특히 하이닉스는 어제 장 초반에 52주 신고가를 써냈죠. 자, 그리고 신고가 써낸 다음부터는 그 뒤로 차익 실현이 강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4%가량 급락세로 장을 마치게 됐는데요. 종가 보시면 삼성전자가 1.93% 약세입니다. 71,200원에 장을 마치게 됐고 SK하이닉스 3.97% 급락이죠. 125,9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 보시면 사실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 삼성 SDI까지 이쪽의 움직임은 별 두드러진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포스코 쪽의 주가 충격이 상당하게 나왔죠. 포스코 홀딩스도 꽤 내렸지만 어제장 유독 급등했던 포스코 퓨처엠 이쪽이 하루 만에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포스코 그룹 쪽에서만 종가 움직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포스코 홀딩스부터 체크를 해 보실 텐데요. 자, 포스코 홀딩스 눈에 띄게 하락하면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 종가상으로 확인해 보시면요. 자, 구도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는 전장 대비해서 3%가량 떨어지는 모습이었죠. 46만 500원의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도 이렇게 뚜렷하게 떨어졌는데 포스코 퓨처엠의 낙폭은 훨씬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 종가상으로 확인해 보시면요. 자, 포스코 퓨처엠은 7% 이상의 급락세, 어제장에 끌어올렸던 상승분을 상당 부분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전장 대비 크게 떨어지면서 32만 3천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 나머지 종목들에서는 크게 특징적인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어서 바로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특징주 보시면 제약바이오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2차 전지가 일부 종목 강세에서 오후장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대로 시들해졌고요. 이 반도체 쪽에서도 뚜렷하게 내려가는 마당에 오후 들어서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으로 제약바이오가 뚜렷하게 부상을 하게 됐습니다. 때마침 중국에 이어서 국내에서도 이 마이코플라스마, 이 폐렴에 관련해서 폐렴 감염된 아동이 늘고 있죠. 소아 진료 대란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게 되면서 이 관련주들을 필두로 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 일제히 강세 움직임 연출이 됐습니다. 우선은 거래소부터 보시면요. 특히나 이름값이 있는 중대형 종목들의 주가 강세 흐름이 명확하게 나타났죠. 신풍제약 오늘 8% 넘게 올렸습니다. 13,000원대까지 올리면서 거의 14,000원 부근에 장을 마치게 됐고요. 이 밖에도 녹십자 그리고 SK바이오팜이 5% 안팎의 주가 강세가 연출이 됐고 유한약액이나 종근당 같이 이렇게 전통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특히 코스닥에서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관련된 종목들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종목들이 급등하는 흐름이 연출이 됐죠. 이 한국파마가 상한가까지 들어갑니다. 경남제약까지도 마찬가지죠. 한국파마는 25,850원의 장을 마치게 됐고요. 경남제약도 1,900원에 육박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 밖에도 유바이오로직스라든지 아니면 인트론바이오 이런 종목들도 15% 안팎의 급등세로 장을 마치게 됐고요. 특히나 오늘 진단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 움직임이 연출이 됐죠. 어제장부터 이런 움직임 계속 이어집니다. 수젠텍이 22% 오르면서 만원대 뚫어내는 움직임 확인이 됐고요. 엑세스바이오가 26% 급등세로 장을 마쳤고요. 녹십자 MS는 이렇게 상가까지 도달을 하기도 했습니다. 종가는 5,26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하루 만에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특히 오후 들어 많이 좀 밀렸는데 거의 2% 가까운 하락이죠. 포인트로 15포인트를 밀어냈고요. 오늘장 종가는 813.38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분봉통에서 장중에 움직임 보겠습니다. 물론 이 하락으로 시작을 하게 됐지만 비교적 코스닥은 잘 버텼죠. 상승으로 돌려주나 하는 기대감까지도 일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후로 넘어오면서부터였습니다. 기관의 매도가 좀 쏟아지는 흐름 속에 낙폭이 크게 빠르게 좀 늘어나게 됐고요. 정확히 3시에 810포인트로 저점, 그리고 약간 낙폭을 조금 줄이는 선에서 그대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보겠습니다. 기관의 매도세가 확연하게 좀 컸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기관에서 1,500억 원 가까이 매도 우위를 보여줬고요. 반면에 외국인은 뚜렷하게 좀 샀죠. 외국인은 1,000억 원 이상 매수 우위가 연출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도 사들이는 흐름이었습니다. 개인은 613억 원 순매수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보겠습니다. 어제만 해도 양극재의 날이었죠. 에코프로 BM과 LNF가 지수를 좀 받쳐줬는데 오늘은 오후장 들어서 특히 좀 밀려나는 모습 아쉽게 끝이 났습니다. 종가 확인해 보시면요. 에코프로 BM이 4%대 내려갔습니다. 30만 8,500원의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장 초반만 해도 한 2% 정도 오름세였는데 후반에 좀 많이 떨어졌고요. 에코프로는 어제 장에서도 크게 떨어졌는데 오늘 장에서도 연이은 하락이었습니다. 1%대 낙폭을 보여주면서 65만원대까지 하락을 하게 됐고 포스코 DX는 오늘 4% 밀렸습니다. 5만원대 밑으로 구간이죠. 그리고 LNF가 상대적으로 가장 잘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내려가긴 했지만 저점 대비해서는 조금 올려주면서 2% 떨어지면서 18만원대 지키며 장을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시총 상위 제약바이오에서는 별다른 게 없었는데 알테오젠만 유독 꽤 밀렸죠. 최근에 빨리 올라섰던 반작용 정도로 풀이가 됩니다. 알테오젠은 전장 대비 5% 크게 떨어지면서 74,500원의 장을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반도체주들 가운데서는 반도체 약세 속에 HPSP는 역시 뚝 떨어졌습니다. HPSP 5% 넘게 급락세로 43,900원의 장을 마치게 됐는데 리노공업이 유독 좀 오늘 좋았죠. 리노공업은 증권가의 호평이 나왔습니다. 장중에 급등세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급등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만 오후로 들어오면서 결국은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했습니다. 차익 실현 움직임이 좀 나오는 흐름이었죠. 그래서 종가상으로 보시면 1.7% 올리는데 그치며 20만 4,5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반도체주들 가운데서는 리노공업이 상당히 강한 종목이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봇주의 약세죠. 레인보 로보틱스 시총 수리가 제법 밀려났습니다. 오늘 장 보시면 전자 대비 3% 밀리면서 15만 7,4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번엔 특징주로 가보겠는데요. 요소수 관련주들 보겠습니다. 지난 2021년에 겪었던 요소수 대란에 이어서 2년 만에 다시 제2의 요소수 대란에 대한 이야기들 자꾸 좀 언급이 되고 있죠. 중국 당국이 최근 한국으로의 산업용 요소 통과를 돌연 보류하게 됐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아직까지 중국에 대한 요소 의존도가 90%가 넘는 90% 달하는 상황이니까요. 이런 업계 부담이 상당하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가뿐하게 올려줬죠. 사실 대부분의 종목들 후반으로 갈수록 윗꼬리를 꽤 길게 달았는데 유니온 머티리얼과 유니온 정도는 지켜주나 싶었습니다만 2시 정도 지나면서는 역시 상승 탄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유니온 정도가 13% 급등세를 지켜주면서 장을 마치게 됐고 유니온 머티리얼은 7% 올랐습니다. 하지만 윗꼬리 길게 달았고요. KG케미칼 9%, 카프로는 5% 상승이었지만 이쪽도 장 초반에 비해서는 상승 탄력이 좀 줄었습니다. 이 밖에 누보와 조비 같은 종목들 강했지만 상승 탄력이 아주 강하진 못했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시면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보겠습니다. IBM 쪽에서 세계 두 번째 1000큐비트를 넘는 양자 컴퓨터를 선보였다는 소식이죠. 게다가 2033년까지 양자 기술 개발 계획의 로드맵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기대감과 함께 양자 관련주들을 강세였는데 역시 이쪽도 윗꼬리를 아주 길게 달았죠. 단연 돋보였던 게 텔레필드입니다. 사실 이쪽에서는 요새 말문이 막히는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4연상인데 다 점상입니다. 자, 요즘에는 사실 최대 주주 변경 같은 이슈와 함께 이런 이상급등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상한가고요. 6,87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이 밖에는 엑스게이트가 15% 급등, 나머지는 윗꼬리를 크게 달면서 상승 탄력이 좀 다소 둔화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반도체주를 보겠습니다. 최근 몇 달간 시장이 크게 밀려났을 때 잘 버텨줬던 반도체주들이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좀 아쉬운 흐름이 나타나는데요. 미국 증시에서 일단은 지난밤에 반도체주들의 약세 흐름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런 영향이 일부 있습니다.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PSK홀딩스는 거의 10% 가까이 급락이었죠. 유진테크도 최근 잘 버텨주는 종목이었다가 오늘장은 마찬가지로 10% 가까이 급락으로 39,000원의 장을 마치게 됐고요. 이 밖에 이오테크닉스와 제우스, FST부터 이녹스 첨단소재까지 7에서 8%대 큰 폭의 하락이 연출됐습니다. 테크윈과 넥스트칩 같은 종목도 5% 안팎의 하락으로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던 반도체들의 약세 흐름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장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